서울 양평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땅값이 여기에 좌우되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될 겁니다. 개인들의 주장이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정부가 나서고 있다. 정당이 나서고 있다. 아니, 어떤 때 국무총리가 또 대통령의 아내가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의 그 기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고속도로를 왜 건설하는가? 이것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교통 편의를 위해서 건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이 전체의, 말하자면 혈액순환과 같은 것, 또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 이런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뭔가 그러면 좀 막힌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새로운 교통이 발생한, 교통량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처음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지난번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17년 지난 겁니다. 그런데 기어이 지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 이야기는 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 이런 판단을 했구나. 우리는 우리 정부의 행정, 그 행정적인 평가, 그 결단,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속도로인가? 그러나 필요하다. 그러면 좋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거는 원활한 교통 확보라고 하는 공적인 이익,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우리처럼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이 되는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것이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공익 우선으로 해서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적게 쓰고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가 해서 전문가가 쫙 조사를 한 다음에 그냥 지도에 선 긋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처럼 대단히 그 시스템화돼 있고 또 민주주의가 발달이 돼 있어서 개인의 목소리와 개인의 이익이 간단히 무시해버릴 수 없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는 결국은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직접적인 자기의 사익이 관계되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 도입한 것이
예비적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 물론 그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 이것을 우리 민주주의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는 법적인 기준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고 법이 잘못됐다는 경우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절차에다가 민주주의를 좀 도입을 한 것이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좀 느리고 복잡하고 또 부패할 소지가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일부 늦는 겁니다. 이거를 통제하는 것은 법입니다. 확고한 법 시스템. 법을 구부리지 않고 법대로 가는 그 속에서 민주주의도 또 좀 더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예타를 거쳐서 결정한 게 바로 이 초록색 양서면을 중점으로 하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안인 겁니다. 안.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결정이 난 이후에 놀랍게도 이런 합의를 통한 그 합의제를 거친 결정을 변경을 추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놀랍고 어쩌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도 이런 것을 많이 봐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는데 법은 변함없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변경을 추진하는 게 그게 어떤 일이냐? 그게 우리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것이야? 아니면 우리 김부겸 전 총리를 위한 것이야? 이걸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5,100만 국민 앞에 김건희나 김부겸은 모래알 한 알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러한 민주주의를 깨고 법치를 깨는 데 뛰어든 그자들은 n분의 1로서 국민 한 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이 없는 것이고 단지 범죄자, 범법자에 불과한 겁니다. 일단 이러한 지적이 나왔을 때 그들의 위치는 그렇게 된다. 피의자, 피고인의 위치에 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경 추진이 어떤 일이냐. 일단 정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의 국무총리, 아니 대통령의 아내, 이러면 이거는 당연히 권력 남용이라는, 권력 남용은 사실은 비법적인 표현입니다. 권한 남용이 될 수 있고 없는 권한을 행사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쉽게 권력 남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니까 법을 제대로 시행하면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민주주의의 파괴다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정부의 부패다. 정부 자체의 부패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여당, 여기서 돈을 추구했다. 자기들 몇몇의 돈을 추구했다. 이게 그래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 됐든 이거 용서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 이 절차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합시다. 법에 따라서 결정된 양서면 안, 이거를 변경한다고 하면서 나온 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이 시대에 나온 게 뭐냐. 여기에서 지금 이 아래쪽 선 이렇게 해서 5조 5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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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 5천억
강상면으로 가는 소위 김건희 안. 지금 이게 통상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김건희 안으로 바뀌었다. 이래놓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찾아낸 겁니다. 요 종점, 강상면 있는 여기에 김건희 집안, 다시 말해서 이제는 김건희가 중요합니까? 윤석열 집안 땅이 있다. 이거를 밝히면서 너희들 땅값 올리려고 이렇게 바꿨지라고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내놓은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내 마누라가 여기 땅 갖고 있다. 내 처남이, 내 장모가 갖고 있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거로 해서 그래 김건희가 갖고 있다. 그거 나온 게 12건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땅이 있는데 원래 예타를 통해서 일이 간 게 아니고 일이 갔던 거를 일이 옮겼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이나 또 원희룡이 알았네 몰랐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은 집행정부의 업무입니다.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령 이게 살인사건이라고 한다면 원희룡이 칼로 찌른 자수범이다. 자기가 칼로 찔러놓고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정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강화 IC설이라는 겁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윤석열의 정부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 양서면으로 정해진 뒤에 이거 변경 추진한 거 민주당 너희도 하지 않았느냐? 바로 지금 김건희 안이라고 하는 이 변경 노선, 이거는 김부겸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강화 IC를 주장했다. 이걸 설치하자. 그래서 이걸 통과해서 강상면으로 가는 결국 요걸 끼워 넣을까? 이리 갈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2021년 민주당 너희가 여당일 때 이거 했다. 이게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습니다. 문재인 팀의 김부겸 총리, 국무총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대선 후보감이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팀의 김부겸이면 민주당. 이 사람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너희가 주장했다.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은 뭐였나? 이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김건희는 그때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지지하는 문파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김건희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은 뭐였느냐? 문재인 팀의 검찰이었습니다. 윤석열 우리 알다시피 문재인의 검찰총장 아닙니까? 결국 같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반잘라서 너희 민주당이 2021년에 요거 주장했다. 자기들도 같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렇게 김부겸 안으로 바꾸려고 했다. 실제로 추진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2023년 윤석열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이걸 담당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1년 문재인 팀에서 했던 같은 노선 이거를 추진했다.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말은 원희룡 장관 측 윤석열 대통령 측의 말은 이게 똑같은 길인데 김건희 안이 아니고 김부겸 안이다. 지금 내가 문재인의 그 총리 김부겸 안대로 이걸 정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보니까 같은 노선입니다. 물론 강화 IC를 설치하는 것은 빠졌지만 강화를 통과하는 이 김건희 안과 김부겸 안은 노선이 일치한다.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정보, 이게 민주주의의 강점입니다. 서로 논박을 한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다 나온다. 그래서 정보를 비밀로 덮으면 안 되고 이렇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번 공격 방어를 계속해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독재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거 똑같은 길을 주장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결론 아닙니까? 김건희 땅값이 올라가서 돈을 벌고 김부겸 땅값이 올라가서 돈을 벌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김건희, 김부겸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다 집어넣어 봤자 문재인 팀, 윤석열 팀, 자기들의 이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원활한 교통, 공익을 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익. 공익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 땅값이 올라가나 하는 걸 다투고 있습니다. 사익인데 이게 그냥 사익이 아니고 대통령의 사익, 대통령 마누라는 뭐 일심동체다 하니까 대통령의 사익, 총리의 사익. 그러니까 아주 높은 분들이 공무수행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선거를 통해서 뽑았든 임명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갔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국민의 돈을 훔쳐냈다. 그것도 국민을 사기쳐서 이 짓을 한 겁니다. 감히 그걸 하면서 민주주의를 절차적 정당성을 깨뜨려 가면서 해놓고 지금도 서로 네 탓이다. 너는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치가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뻔뻔하다.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다툼은 양서면으로 하느냐 강상면으로 하느냐 어느 쪽이
더 공익이 큰가? 이게 아닙니다. 게다가 절차에 따라서 양서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바꿔놓고 누구에게 누구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괘씸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김건희가 잘못했으면 김건희에게 수사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부동산을 몰수를 하든가, 이런 민주주의를 깨뜨려가면서 자기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짓을 했느냐? 김부겸은 그럼 문재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짓을 했느냐?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였다면 그것도 큰 일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들의 그 배신에 치를 떨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정당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큰일 아닙니까? 가장 큰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쪽에 붙어서 이런 공격을 하고 있고 방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지만 여당이다 하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쪽에 붙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리 김건희 여사님, 우리 여사님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게 공익이냐 사익이냐 어느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둘로 나뉘어 가지고 국민의힘이 옳다 하는 사람들과 민주당이 옳다 하는 사람들이 대결로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본뜻에서 멀어졌습니까? 국민의힘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김건희 안이 좋은 겁니다. 김건희가 돈 버는 거 괜찮은 겁니다. 그냥 돈 벌었다. 아니 그러면 처음 예타할 때 자기네 그 사익을 포기하고 물러선 사람들은 윤석열 같은 남편이 없어서 물러선 것이 되지 않습니까? 조국 씨의 왕년의 발언을 참고한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김건희 안을 공격하는데 전념을 하다 보니까 과거를 자백을 해버린 결과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고 보니 문재인 때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 남용을 하면서 이런 이익들을 추구했구나. 계속돼서 윤석열 때도 이것을 계속하고 있구나. 심지어 장관이 나와서 이것이 괜찮다 하고 변명을 하고, 그 변변치 않은 파괴력도 없는 반박을 하고 근거가 부실한 그런 새로운 증거를 내세우면서 국민이 혼란하게, 국민이 이게 I씨냐 J씨냐 이래가면서 국민이 그래도 장관이 아는 게 맞네 이렇게 속아가 넘어가기를 바라는 이 짓을 하고 있다.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여당일 때 국민의힘 정부에서 자기들 이익 잔뜩 뽑아먹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자기네 이익 잔뜩 뽑아먹고, 이게 서로 바뀌게 되면 너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 눈앞에 쫙 펼쳐진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잘못했다,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너희들 둘 다 국가의 도둑이구나. 너희
너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정부라는 게 지금 이렇게 부패해 있구나. 너희들이 모두 민주주의의 적이고 권력 남용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은 고귀하신 분이니까 안 건드린다.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민주당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소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안 건드립니다. 자기도 그렇게 대우받고 싶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안 건드리면 과거가 수사가 되지 않고 법을 어기고 권력 남용을 했어도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그냥 사그러듭니다. 무너집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들끼리 맘 편하게 해먹으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 국민의힘 편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을 지키자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도둑이다. 누구의 것을 훔쳐가느냐? 국민의 것. 이 나라의 것을 훔쳐가고 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게 선거 때 되면은 선거 운동이 과열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은 좀 덮어주고 나중엔 법을 잘 지키겠지. 지금 이기고 보자. 이런 그 운동 경기를 하는 그 심리가 돼서 자기 편의 위법, 불법을 다 눈 감아주고 심지어 그런 그 위법 행위에 가담도 하고 이런 일이 덜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상시 선거운동 상태다. 여러분 이게 편이 나뉘어가지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좀 검증이 되는 근거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내세우니까 안 돼. 또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근거가 똑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니까 안 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가게 되면 어느 한쪽에 서 있는 대중은 세상에 반쪽만 존재하는, 반을 못 보는, 50%를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이게 50%가 아닙니다. 자기 우물을 속에서 보는 세상은 100% 틀렸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인구 집단이 있는 이 세계는 쫙 추락하는 겁니다. 대학 졸업자가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이건 문맹으로 갑니다. 실제로 문맹인 사람들이 한국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모두의 이익 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는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어. 우리가 지위가 어떤데? 이게 누구 아들인데? 누구 딸인데? 그래서 이러한 추락, 이러한 그 분열과 파멸은 가속화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하나 망한다고 하는 거 세계에 새바람을 불어주는 겁니다. 남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공터가 된다는 거 다들 바라는 바라는 거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 이게 문제다. 이러면 국민들은 걱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잘못하면, 처음에 집행정부가 잘못하면 국회가 그걸 감시하고 견제해 준다고 했는데 국회가 정부하고 왔다 갔다 장관직을 겸하기도 하고 서로 나눠 먹게 하고 이러니까 국회나 정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하자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확실히 하려고. 그러면 정부의 견제 기능은 국회가 못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법부가 할 것이냐? 이거 정말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사법정부 지금 식물인간 상태 아닙니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게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인 방향과 지금 나란히 가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사법정보 역시 견제를 못한다. 그러면 정부가 썩었으니까 감사원으로 될 일은 아니고, 자, 이제 검찰도 썩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그런 지적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은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데서 물러서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 믿을 수 없다, 수사 믿을 수 없다. 아, 다행히 경찰이 있으니까. 그래, 경찰이 얼마나 경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했는지 우리가 사건들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직은 경찰이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래, 검찰 남겨둡시다. 국회의원 썩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재산이 많다, 무슨 투기를 했다. 사실은 투기인데 투자. 내부 정보 쓰고 권력 쓰고 정말 말하기도 창피한 이런 일들인데, 국회가 정직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국민 한번 나는 그렇다 하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국회 썩었다. 국회가 썩었을 때 뭐가 문제냐? 그래도 시스템을 믿자 이러면서 국정조사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국민의 눈앞에서 공청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생중계해야 합니다. 그거 좋다. 그러면 국정조사 하면서 항상 공청회 생중계해라. 편집 안 되고 녹화 방송 안 된다. 국민의 눈앞에서 해라. 언론사가 이걸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언론사가 지금 정부에 가서 자리 차지하고 정말 거기 기어 들어가 있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언론사의 기능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 의사, 그 작은 목소리를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곳이다 해서 주었던 특혜들 다 뺏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권력 집단화하고 있으니까 일반 영리기업의 본색으로 돌아가라, 차라리. 그리고 법으로 통제하자. 그래, 언론사도 없습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경찰 정치권에 놀아나고 있지만 그래도 소수를 믿어보자. 국정조사, 국회의원을 믿어서가 아니다. 국민 앞에 내놓는 공청회 때문에 믿어보자. 그 다음에 특검은 이게 국회를 믿을 수 없을 때 이 특검 그 신뢰도가 추락을 합니다. 더구나 그 대표적인 특검 박영수 특검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리걸마인드 수준, 그걸 봤을 때 특검이라는 데 대해서 이 칼을 쓰지 않으면 권력자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맞는데, 특검은 정의롭다 하는 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시 제대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힘을 차지하고, 결국 국민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당 아니면 야당이 서로 공 주고 받듯이 우리 둘 중에 누군가는 다음에 해먹을 거니까 우리끼리 잘 가자. 이게 깨지지 않는 한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특검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예전처럼 이게 날카롭지 못하다. 같이 해먹은 민주당이 여기에 힘을 쓸 텐데 뭐 그래도 좋다. 현 여당이 조금 더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잘못이고 자기들이 공범인데, 자기들이 요번에는 내가 주범, 다음에는 저쪽 정당이 주범. 사실 정당 대표들이
이 부패에서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민주당은 악이니까 혹은 국민의힘은 악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대중이 있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리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어느 한쪽의, 사실은 그 양 집단의 장기 빨대 꽂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그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떼어놓고 너희 둘 다 틀렸다고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찾아보면 이걸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정말 법만 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사람들이 극히 적다. 그러나 절차로 이걸 걸러냅니다. 국민이 보는 절차로 결과를 뒤집어도 많이 뒤집을 수 없게, 과거에는 법리로 논리로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힘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써서 뒤집고 있고, 이미 나온 뉴스를 다음 뉴스로 덮어서 뒤집고, 그런 21세기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다수가, 더 많은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절차를 진행시켜서 현시적으로 지금 그 순간에 바로 잡아내면서 절차를 진행해야만 소기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결과를 얻어내고 이들을 잡아낼 수 있다. 대한민국을 바로 제자리에 세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대한민국 헌법이 이러한 소위 권력기관,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권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 고위직 공무원들, 그 3개 정부에 다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다가 나간 전직들, 고위직 전직들, 자, 이들을 심판할 도구가 없다. 이들이 통째로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헌법을 인정하고 그래도 시스템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무력화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어이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한다면 국민특검을 하자.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하는 겁니다. 국민특검을 하는데 정부에서 고위직에 자리 잡고 있던 자들은 다 썩었다.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다. 그렇다면 개미를 갖고 잡아보자. 전국 지자체장이 이 특검을 선정하는 겁니다. 물론 다수와 소수로 어느 쪽에 갈리겠지만 특검을 지정을 해서 그 대신에 이 특검의 과정도 역시 공청회처럼 생중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특검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모조리 다 소위 까발려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보자. 일단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한다면 원희룡 해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끼리의 우리니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갔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이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돈을 많이 쓰고 국고가 바닥이 뚫렸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냐? 아닙니다. 민주당 때 얼마나 많이 이걸 보면 많이 해먹었을 거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겁니다. 민주당 때 우리나라를 빚더미에 앉혀놨다. 문재인 보궐 때 그게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떠나서 그랬을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했으니까 저걸 어떻게 지켜야지. 그거 안 됩니다. 저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망하면 민주당이 좋으냐? 다시 민주당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엉망이 됐을 때일수록 더 올곧게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투기 한 대도 없었던 6.25 때 청소년들까지 그리고 민간인들이 뛰어들어서 싸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만만치 않은 국가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 썩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이 사랑했던 문재인, 민주당, 이들이 썩었고 이들이 국민을 배반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